오늘은 사튀충이 무죄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근데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한국인다운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피노라고 들어보셨죠? 코피노. 그래서 필리핀에 간 한국 남자가 싸고 튀면 그게 코피노가 되지. 그리고 일본 남자가 갈기고 튀면 그건 뭐다? 소래와 난데스까? 제피노가 되지. 그리고 중국 사람이 싸고 갈기고 튀면 그게 뭐가 되지? 차피노가 되나? 뭐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그 필리핀 안에서 뭐 졸리비라는 프랜차이즈가 있거든. 가본 사람 알 거야. 필리핀 내에서는 되게 막강한 프랜차이즈로 이게 전 세계에도 많이 퍼져 있고 나도 많이 먹었거든. 보라카이 한 달 살 때 가성비가 되게 좋아. 그래서 가면 뭐 치킨이랑 밥 같은 거 팔고 나는 애플파이 좀 많이 먹었거든. 애플파이 맛있더라고. 그래서 먹은 그 일본 내에서 맥도날드를 개발한 프랜차이즈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남아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거든. 실제로 스타벅스가 힘을 못 쓴 지역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란 말이야. 그래서 베트남 가본 분은 알겠지만 베트남이 왜 힘을 못 쓰냐면 스벅이 베트남 커피가 괜찮아. 괜찮단 말이야. 뭐 콘사 커피 이래가지고 나도 호치민에 자주 갔던 커피집이 카페 B라고 있는데 그 집 커피가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스벅이 힘을 못 쓴 것처럼 맥도날드는 졸리비한테 힘을 못 쓰는 거지. 근데 그 졸리비에서 땅콩을 250원에 팔면서 앵벌을 하고 있는 코피노 아이가 유튜브에 지금 막 히트를 쳐가지고 한 120만 조회수가 뽑혔더라고. 그래서 얘 이름이 알제인가 뭐 알제인 것 같아. 그리고 딱 봐도 누가 봐도 코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얘를 데리고 얘를 계속 추적을 한 거야. 추적을 하니까 얘는 굉장히 꾀죄죄하고 열악한 환경의 집에서 살고 있고, 얘 어머니랑 같이 이제 앵벌하면서 이게 돈으로 이렇게 조금씩 땅콩 팔아서 돈 벌어 살고 있고, 엄마한테는 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지. 얘 아버지는 어디서 만났어 하니까 마닐라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No more money, no more money.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이 영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욕을 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를. 그래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4,200회 좋아요를 받은 거는 댓글이 이래. 한국인 아버지놈, 이 영상 꼭 보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이러고, 그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밝기까지 하는데 땀에 쩔어 땅콩 파는 모습엔 눈물이 납니다. 무책임한 한국 남성 하나 때문에 평생 가슴에 한을 담고 살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도 들어오기 시작했어. 작은 금액이 남아 알제에게 한 끼 식사라도 할 수 있게 보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렴. 아저씨가 미안하구나. 나 대한민국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게, 나 이게 진짜 싫은데 극혐인데, 아저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미안하대. 그래도 뭐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그 돈이 알지한테 가면 뭐 어떻게든 윈윈이긴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돈들도 많이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 필리핀 김마담이라는 아줌의 유튜브인데 이 RJ 코인으로 떡상하게 된 거야. 따지고 보면 RJ를 도와준 게 아니라 RJ가 김마담을 도와준 거지. 귀인이 된 거지. 인생의 귀인. 마치 내가 복돌이를 구원해 준 줄 알았는데 복돌이가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준 것처럼. 항상 이게 보면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거든. 약간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이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코피노 사티충이라고 하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약간 다큐로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나도 지금과 거의 동일한 시선으로 봤어. 야, 저런 책임감 없는 새끼들 저거 왜 이렇게 싸고 튀고 그러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여행을 한 1년 반 동안 이제 다 살면서 왔잖아, 동남아. 그걸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랑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다른 온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말레이시아 슐리 이야기 얘기해 준 적 있지. 슐리. 말레이시아 슐리, 내 말레이시아 있을 때 슐리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걔가 그런 거야. Hey, 어반, I'm pregnant 이런 거라도. Wow, really? Fuck, congratulations. 내가 이래서 내가 항상 있을 때 fuck이란 단어가 입에 좀 붙어가지고 그래서 congratulations, who's your daddy 이러니까 누가 아빠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영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우리 숙소에 영국인이 크리스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그 새끼가 존나 유력해.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뭐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새끼가 존나 유력한데, 근데 여기서 내가 되게 놀랬던 게 뭐였냐면, 그럼 뭐 결혼식은 언제 하냐 그러니까 애 아빠 영국으로 갔다는 거야. 영국으로 갔다고? 순간 이게 뭐지 싶은 거야. 그 미친놈 없는 거, 그 미친놈 아니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새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하니까 웃으면서 괜찮다고, 나 혼자 이쁘게 잘 기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영국인의 그 씨앗으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 오히려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흥분돼 보였단 말이야. 슐리는 실제로 행복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 옛날도 아니다, 얼마 전이지. 한국의 출산율을 싸잡으면서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저 나라는 혼의 출산율이 2.3%밖에 안 나오는 나라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혼의 출산율 추이가 2018년 기준으로 2.3%인데, 이게 주요 국가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이랑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예요. 다른 나라 50%씩 된 나라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혼의 출산이 70%가 넘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OECD 중에서는 뭐 동거 같은 게 뭐 많이 대중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 뭐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 슬로건이 그거잖아. 너희들은 애를 낳아라. 애는 국가가 기른다, 이런 건데, 국가가 뭐 어마어마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 육아 수당 같은 거 한 40만 원 정도 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 40만 원으로도 애 잘 길러 어떻게 돌아가면서, 어떨 때는 뭐 애가 하루는 아빠 집에서 잘 때도 있고 엄마 집에서 잘 때도 있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근데 이러나 저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이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겪은 동남아 여자들을 보면 되게 모계사회라서 그런지 되게 강인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면 임신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냥 내가 어느 날 임신을 했어. 그냥 한 번 심심해서 원래 한 번 떡을 쳤어. 근데 이 새끼가 좀 잘생긴 것 같아. 그러면 야, 한번 낳아볼까? 이래서 낳는다니까, 진짜. 진짜 낳아요, 진짜. 낳아서 혼자 길러, 실제로. 그리고 태국에서도 봤는데 남편이 뭐 이렇게 육아 수당 같은 거 있잖아. 우리는 보통 이혼하고 나면 이제 법적으로 보내줘야 되냐. 요새는 차압까지 들어가잖아. 그거 안 보내줘도 신경도 안 쓴 경우가 태반이에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동남아 여성들은 굉장히 강인한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애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할 정도로 지가 낳고 싶으면 낳는 거야. 근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자기 주도권은 그냥 여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자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근데 여자가 결국엔 자기의 선택이고 낳은데, 우리 대한민국 정서를 보면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남자를 다 욕한단 말이야. 물론 남자 중에서 나쁜 놈들도 있겠지. 뭐 이렇게 해서 야, 네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내가 뭐 한 달에 얼마씩 줄게 놓고 먹고 쬐는 놈도 있을 게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 근데 이 글로벌 정서에서, 이 동남아 정서에 봤을 때 이 임신해서 출산을 하고 내가 낳는다는 거는 우리들이 보는 거랑은 되게 달라요, 그게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그냥 낳고 싶어서 낳는 이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사티충이 된 적이 있거든. 반개를 맺다가 발레 했을 때 콘돔이 터져가지고 나도 한 두어 번 쌌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이제 야, 어떡하지, 이거 사오피임약을 사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독일 여자였거든. 나는 독일 여자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약이라도 있는데 사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no problem,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걔 먼저 독일로 갔거든. 간데도 야, 니 그래도 이렇게 가면 우리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락처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인스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너와 이 추억은 우리 발리섬의 추억으로 간직하자.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진짜 갔다니까. 진짜 갔어.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생각하면 저 독일 어딘가에 어반 주니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진짜. 왜냐면 독일도 보면 지가 낳고 싶으면 낳아버리거든. 그런 여자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를 물적 대상화 한다고 하잖아. 하이퍼감이라고도 하지. 그래, 그런 것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인생의 자기 주도권을 그냥 자기에게 부여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낳고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혼외 출산율이 2.3%밖에 안 나오는 우리 한국이 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나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뻔한데,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외국인들 만나보면 진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여자들도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니까 절대로 싸고 튀란 얘기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혼외 출산율 그 지표에서도 증명하듯이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로 그냥 자기 주도권 가지고 그냥 내가 애가 생겨서 모성이 생기잖아. 뭐 어떤 놈인지도 몰라. 근데도 낳고 그냥 내가 기르지 말하면서 그런 뭔가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힘겹지만 자연스럽게 일하고 싸우고 버티고 나가는 여성들이 우리 한국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다는 거야. 해외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